좋은 아이디어 또 많은 의견들도 나오고 했는데 여기 대해서 저희들 총체적으로 또 한번 우리 패널들 혹시 참석하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여기서 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저같이 우리 발표하신 분도 그렇고 또 토론하신 분한테 누구든지 좀 질문을 좀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이종민 교수님과 최문 교수님은 뭐 이렇게 자주 뵙지 못했지만 제가 연변에 있을 때 가끔 뵙고 그랬었는데 좀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말까지 연변 과기대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한 7년 동안 있다가 왔는데요. 이렇게 줌을 통해서 얼굴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북중 관계가 경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도 제한적이나마 그래도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최문 교수님께서는 그 북중 경협을 얘기하시면서 현실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으니까 그 관광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두만강 하구 지역을 놓고 북중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서 함께 그 지역을 개발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일정하게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GTI 협력 관계 속에서도 논의가 많이 되어 왔었는데 최근에 한국에서도 GTI 협력 문제를 통해서 그 지역을 개발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세미나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거기 뭐 저도 참여해서 같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중국에 있을 때 들은 얘기로 중국 당국이 장지2 선도구 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에서 그 후속의 그 정책으로 그 두만강 하구 지역의 그 교차 협력, 그 관광 협력 지구를 좀 더 확대 심층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혹시 그게 어떻게 좀 더 진전되고 있는지 좀 아시면은 그 두 분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그 정윤갑 선생님이 발표하신 그 발제 중에서는 그동안 이제 조선족 사회가 북중 경협 또는 북중 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북중 관계에 머물지 않고 그 북중 관계가 조선족을 통해서 발전되는 것이 결국은 한국 사회와도 더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그 정윤갑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대체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동안 이제 북중 경협에 참여했고 또 지금도 일정한 인연을 갖고 있다는 정도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제 조선족 사회가 그 이전과 다르게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그 조선족 사회가 북중 경협, 북중 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북중 한 관계에서도 조선족의 역할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점점 그 조선족의 역할이 작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 아닌 염려가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두 분 선생님께서 좀 생각하시는 바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그 연변에서 많이 뵌 모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반갑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그 두만강 삼각주 그 개발을 이제 하시는데 요즘 전반적인 경제 협력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조건도, 두 번째 조건도, 세 번째 조건도 국제 제재를 위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국제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영역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인가 하면 두만강
오락주를 놓고 뭐 북중, 러, 한국 이러한 협력을 할 때 꼭 투자 협력이 들어갑니다. 투자 협력은 그 국제제재의 그 금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저 삼지연 쪽 백두산 관광 이러면 그 백두산 관광에 대한 그쪽에서 개발이 없다면 중국이 자금으로 개발하면 또 국제제재 위반됩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 삼지연 건설을 그렇게 중시하고 2018년, 17년, 18년에 국가계획에 들어갔고 국가 예산으로 삼지연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에 이미 시내 건설이 다 완공되었고 올해 이미 그 교외의 농촌 그 농업시설도 이미 다 완공되었습니다. 이것은 북쪽에 자기들이 힘으로 이미 건설 다 해놨거든요. 그럼 우리는 가서 관광으로 가서 호텔에 머물고 오락시설에서 소비를 하고 마음대로 먹고 뭐 마음대로 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비를 많이 하면 되죠. 근데 그 소비에는 볼 때는 그렇죠. 아무리 그게 비싸다 해봐도 한국보다도 훨씬 싸고 중국보다 훨씬 싼데 뭐 한번 우리가 여행을 하는 것도 좋죠. 뭐 우리가 스트레스도 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이런 쪽을 해야 한다. 사실 그 북중 관계에서 우리 정인광 교수님께서 그 존속 기업인들이 많이 기업을 참여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데서 이미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또 역시 그 정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했었죠. 우리 존속 기업들이 북한과의 그 경제 사업을 협력을 하는 가운데서의 어떤 그 관여가 줄어드는 염려가 있다고 이제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전반 우리 중국에 있는 그런 조선족 기업인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그 자본금을 거대히 가진 그런 큰 기업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많지 못하다. 거의 다들 보면은 그런 중소기업들, 뭐 이런 그 무역이나 또 음식업 이런 데 많이 종사하는 기업인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 북한과의 중국과의 그런 그 경제 협력에서 그런 대중 상품들 보면 제품들 보면은 거의 다 뭐 자본금이 크게 그 필요한 그런 그 자원 개발 뭐 이런 데 직접 참여하기는 좀 한계성이 있지 않나고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중국의 그 존속 기업인들도 이미 이런 것들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우리 정인갑 교수님도 뭐 잘 아실 겁니다만은 그 조선족 기업인협회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지금 뭐 공식적인 명칭은 기업인 그 골프협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많은 기업인들이 거기에 모여서 지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로 그겁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북한도 이제 개발을 하게 될 건데, 그러면은 일단 북한이 시장을 개발하면은, 물론 언어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의 우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 중독들이 우선 먼저 그 진입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어떤 그런 북한이 바로 그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상대적인 우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누구보다 먼저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 기업인들 보면은 그래서 사실 그 중국 경내에서는 이분들이 뭐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자본금들 기업 경영 규모가 더 확장되기는 상당히 그 좀 제한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북한 같은 이렇게 새로 아무도 없는 백지된 그런 상황에서 사실 들어가면은 바로 자기 기업을 경영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가 오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점령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이미 기업인들 자체가 이미 그런 것들 다 알고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비를 하고 충분한 대비가 있게 되면은 또 이분들이 사실 북한이 시장이 개방될 진입 가능할 경우에는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현재보다 더 큰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또 그걸 저도 바라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곽성지 교수님이 저한테 이문 제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선족의 이제 뭐 6, 7, 80대만 뭐 조선무역을 많이 한다. 근데 내가 그 말 한 건 없고 그거는 이제 조선의 미술 작품을 중국 한족의 이제 노인들이 선호한다. 그러니까 왜 선호하냐? 두 가지로. 하나는 50년 전, 60년 전에 중국 그 농촌 사회를 그리워하면서 이 조선의 그 인물화, 농촌 인물화 보게 되면 중국의 5, 60전에 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에 대한 향수병에 걸려서 산다. 두 번째는 이제 지원군이 후손이 많은데 중국에 그 지원군 후손들이 지원군을 그린 미술 작품을 많이 산다. 근데 대부분 나이 많은 분들이다. 이거고, 그 다음에 조선족들의 설 자리가 뭐 점점 좁아지는 데 대해서도 이제 질문했는데, 여기에서 내가 부득불 여기에서 말하지 않으려다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북경에서 40여 년 살았는데, 이거 이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어떤 일에 자주 봉착했냐면, 중국 그 비교적 급수가 높은 그 국가 기관이나 이제 무역회사에서 나한테 전화로 와요. 이제 한국말을 잘하는 인재를 좀 소개해달라. 그래서 내가 그건 내가 소개해줄게. 그거 어려울 거 없다.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단 조선족은 싫다. 그러면 난 그 사람한테 아예 전화해야 되고 처리마 하고 전화를 와요. 며칠 후에 그 사람 날 만나면 전번에 내가 한 전화 당신 모욕감을 가진 모양인데 당연히 모욕감을 가졌지. 조선족은 싫으면 말하지 말 거지 말이야. 혹은 빙빙 둘러 말할 거지. 단 조선족은 싫다. 내 귀에 대고 그건 무슨 말이냐 너. 예. 문제는 이것뿐이 아니에요. 북경에 있는 한국 회사들이 나한테 전화와. 인재를 우리 일꾼을 좀 소개해달라. 단 조선족은 싫다. 한국 회사가 단 조선족은 싫다. 한국 회사에서 일꾼을 4, 50명 쓰면 조선족 딱 한두 사람 쓰고 몽땅 한족이야. 조선족은 싫다. 왜 싫어? 그러니까 뭐 인맥이 약하고 뭐 어쩌고 그래도 나는 거기다가 절대 일꾼을 소개한 적이 없어. 왜? 근데 그 말이 거슬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예는 뭘 말하냐? 중국 조선족은 정치상에서 중국에서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단 한 가지 우세는 언어 우세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언어 우세도 점점 약해지고 있다. 왜? 한국어라는 한족이 20, 30만 명이야. 그러면 조선족 70대 이상 버리고 19살 그 고등학교 아직 졸업한 학생 버리고 남은 사람 가운데 이런 무역 이런 경제에 종사할 조선족이 20만 명도 안 돼. 그러니까 한족이 조선족하고 똑같대 지금 한국말 아는 한족이. 그런데 이제 언어의 우세도 약해지고 있다. 그러면 조선족은 앞으로 어떻게 자기 설 자리를 찾아야 하나? 이자 토론에 참여한 교수님 이름이 뭐였던가? 이정우 교수 말하듯이 조선족은 자기 독자적인 기업인으로서 내가 뭐 조선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조선에 무슨 인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독자적인 한계 기업인으로서 내가 단단하게 커가지고 뿌리를 받고 그것으로서 해야지 내 어느 상에 좀 우세다. 조선에는 난 친척도 있다. 친구도 있다. 이젠 이것으로 써먹는 역사는 끝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선족이 앞으로 나갈 길은 아주
어렵고 험난한데 나는 아주 우리 총명하고도 근면한 또 지혜로운 우리 조선족이 이런 거를 다 극복하고 꼭 앞으로 자기 앞나라를 잘 개척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